ADHD의 특성 중에 하나가 집중력 저하잖아.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불안장애에 빠지면 생각이 너무 많아져. 인생이 좆된 것 같으니까. 아, 내가 지금 이 망한 인생을 탈출하려면 뭐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계속 드니까 그때 약간 생각의 흐름이 일단 돈 벌어야 돼. 돈 벌려면 세션이나 곡을 팔아야 돼. 아, 그럼 연습해야 되는데. 아, 같이 할 친구들한테 연락해봐야 되는데. 아, 근데 얘네들 주변에 잘하는 애들 개 많네. 일단 실력 키울 동안 레슨 해야겠다. 레슨생 꼬시려면 유행하는 노래 커버해야 되네. 아, 근데 이거 카피하는데 이 시간에 세션하면 레슨보다 많이 버는데. 이거 카피하는 게 세션하는 거랑 도움이 되나? 그럼 연습해봤자인데 그럼 뭐로 돈 벌지? 아, 주변에 친한 유튜버들 있으니 친구들한테 도움받아 유튜브나 손대볼까? 그럼 컨텐츠를 해야겠네. 뭐하지? 할 줄 아는 게 기타뿐이니 연주 영상이나 해야겠다. 근데 돼지라 조회수 안 나오겠지? 아, 그럼 살 빼야겠네. 그럼 운동해야겠네. 아, 근데 헬스장 개 비싸네. 아, 근데 몸이 좋아져도 얼굴이 안 좋은데 수술을 받아야 되나? 아, 그럼 돈 드네. 그럼 돈을 벌어야 되네. 그럼 세션을, 그럼 작곡을, 그럼 연습을.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생각이 들면서 무한 반복이야. 그러다 보니 뭐부터 해야 될지 몰라서 가만히 멍 때리다가 시간이 지나고 누구를 만나도 저게 머리에서 안 떠나니까 대화에 집중 못하고 그렇게 일정 까먹고 약속을 못 지키고 결국 ADHD의 최고의 치료제는 메모하기와 안 될 거 뻔히 알지만 그냥 일단 하자 라는 마인드였던 거지. 페니드나 콘서트 같은 게 아니라. 3, 4년 전쯤에 재판을 시작하려 했었는데 아무리 내가 100% 이길 거 알아도 쫄리잖아. 그리고 재판하고 가처분 결정 나오기 전까진 1, 2년 활동을 못할 각오도 해야 됐고 유명한 가수면 기사 겁나 뜨고 시끄러워지는 역량이 있어서인지 재판이 빨리 끝나는 게 없지 않아 있는데 나같이 약간 듣보잡 가수는 얼마나 걸릴지 미지수라고 들었어. 실제로 가처분까진 2년이 걸렸고 이때 불안장애를 겪었었거든. 30대 중반의 나이에 내가 쌓은 커리어를 내가 했다고 말도 못하고 당시 빌리빈도 이렇다 할 성과가 없는 시즌에 기타를 30년 넘게 쳐도 나보다 잘하는 사람은 내가 직접 아는 사람만 10명이 넘는 데다 공식적인 공연이면 활동도 못하니 반백수의 삶은 덤이고 약간 내 인생이 좆됐구나 싶은 마음이 생겼었거든. 이때 ADHD가 한창 언급되던 때라 유튜브에 간단검사부터 병원까지 진단을 받았었는데 살짝 끼가 있더라고. 근데 병원에선 이미 불안장애 약을 먹고 있고 불안장애가 생기면 유사 ADHD로 동반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시면서 약을 약한 것부터 먹으면서 조금 지켜보자 하시더라고. ADHD의 특성 중에 하나가 집중력 저하잖아.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불안장애에 빠지면 생각이 너무 많아져. 인생이 좆된 것 같으니까. 아, 내가 지금 이 망한 인생을 탈출하려면 뭐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계속 드니까 그때 약간 생각의 흐름이 일단 돈 벌어야 돼. 돈 벌려면 세션이나 곡을 팔아야 돼. 아, 그럼 연습해야 되는데. 아, 같이 할 친구들한테 연락해봐야 되는데. 아, 근데 얘네들 주변에 잘하는 애들 개 많네. 일단 실력 키울 동안 레슨 해야겠다. 레슨생 꼬시려면 유행하는 노래 커버해야 되네. 아, 근데 이거 카피하는데 이 시간에 세션하면 레슨보다 많이 버는데. 이거 카피하는 게 세션하는 거랑 도움이 되나? 그럼 연습해봤자인데 그럼 뭐로 돈 벌지? 아, 주변에 친한 유튜버들 있으니 친구들한테 도움받아 유튜브나 손대볼까? 그럼 컨텐츠를 해야겠네. 뭐하지? 할 줄 아는 게 기타뿐이니 연주 영상이나 해야겠다. 근데 돼지라 조회수 안 나오겠지? 아, 그럼 살 빼야겠네. 그럼 운동해야겠네. 아, 근데 헬스장 개 비싸네. 아, 근데 몸이 좋아져도 얼굴이 안 좋은데 수술을 받아야 되나? 아, 그럼 돈 드네. 그럼 돈을 벌어야 되네. 그럼 세션을, 그럼 작곡을, 그럼 연습을.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생각이 들면서 무한 반복이야. 그러다 보니 뭐부터 해야 될지 몰라서 가만히 멍 때리다가 시간이 지나고 누구를 만나도 저게 머리에서 안 떠나니까 대화에 집중 못하고 그렇게 일정 까먹고 약속을 못 지키고 미안해서 다음에 다시 보려고 하면 또 머리에 그럼 내가 잘못했으니 내가 밥을 사야 되는데 돈이 없고 내 인생을 좆됐고 그럼 연락하기 더 미안하니 안 해야지. 이런 식으로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지. 그리고 이게 카드 이자 쌓이는 것처럼 돈을 벌어야 되라는 생각이 이자가 붙어 막 이 친구들한테 미안하니 더 잘해야 될 것 같으니 돈을 벌어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욕심은 많아지고 그래서 내가 꿈꾸는 이상향이 나에겐 너무 높고 점점 멀어져서 우울해지고 약간 이런 사고의 흐름이야. 아마 ADHD인 사람 중에 나 같은 증상을 겪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우울감이 근본이 되어 ADHD를 겪는 사람들. 그리고 약 드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테지만 약을 먹으면 우와 무슨 세상이 변했어요 이런 건 하나도 없고 단순히 그냥 생각이 저기까지 흘러가기 전에 멈추고 그래 이거나 하자 하면서 그나마 한 개라도 해내는 일과를 지낼 수 있어. 내 경우엔 그 한 가지가 빌리빈이라는 회사에서 한 제작일이었던 거고 그거 하나 해내는 게 진짜 큰일이었거든. 근데 회사가 어려워지니 저 한 개마저 흔들리잖아. 그렇게 되니 약을 먹어도 많이 나아지진 않더라고. 이때 뭐라도 부벼보려고 주변에 잘된 사람들을 많이 찾아갔거든. 기댈 곳이 없으니 뭐라도 일감 하나 받고 싶은 마음에. 근데 잘된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 느끼는 게 잘된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메모를 습관화하더라고. 일정을 기록하는 거나 카카오뱅크에 입출금에 메모를 쓰는 건 물론이며 본인의 일기, 상상노트, 잡생각, 웃긴 드립, 유행하는 트렌드, 좋아하는 음악, 잘된 컨텐츠, 수다 떨다 생긴 아이디어 이런 하루에 지나가는 것들을 전부 다. 그래서 일단 이거라도 해보자 하고 내 머리에 있는 것들을 적기 시작했어. 그 중에 일부가 이거였고 여기 적은 거 외에 진짜 수천 가지를 직장만 끝나면 그 뒤로 아무것도 안 하고 유튜브 틀어놓고 유튜브 보면서 겁나 적은 것 같아.
내 경우엔 한 일주일 적어보니까 이제 슬슬 겹치더라고. 결국은 작곡가, 연주가, 유튜버, 강연, 업무, 취미 이 정도의 큰 카테고리가 내 인생 좆됐다, 회생 방안이 뭐지? 라는 주제의 수만 가지 글들이 전부 여기서 파생된 거더라고. 그래서 그냥 선택과 집중이고 나발이고 모르겠고 일단 전부 다 하자라고 생각하고 다 하기로 결심했어. 그리고 어차피 전부 못했지. 저걸 매일 어떻게 해. 그냥 뭐라도 하면 적었어. 1월 1일은 운동, 1월 2일 운동하고 기타, 1월 3일 기타랑 촬영 뭐 이런 식으로. 물론 초반엔 ADHD답게 10분 유튜브 촬영하다가 갑자기 10분 연습하다가 갑자기 푸시업하고 오고 갑자기 가사 써본다고 막 휘갈기다 다시 유튜브 찍고 그러긴 했었지. 뭐 정신사납고 비효율적이긴 했지만 이렇게라도 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단 월등히 내가 내 스스로 보기에도 어제보다 더 나아지는 내가 되는 것을 느끼기도 하고,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 시간이 점점 늘어서 지금은 1시간쯤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이 됐어. 올해 말쯤까지 집중력이 좋은 사람 축에 속하게 되는 게 목표가 됐고, 뭐 1년이란 시간 동안 이 소소한 것들에 대한 성공 체험을 하니까 우울감이 조금씩 줄어들고, 우울감이 줄어드니 불안감이 덜해지고, 불안감이 덜해지니 지금은 ADHD에 대한 증상을 전혀 못 느끼게 됐어. 결국 ADHD의 최고의 치료제는 메모하기와 안 될 거 뻔히 알지만 그냥 일단 하자 라는 마인드였던 거지. 페니드나 콘서트 같은 게 아니라. 약이 도움 안 됐다고는 당연히 말할 수 없지만 정신건강인 만큼 약도 약인데 내가 좋은 생각을 하는 게 도움이 엄청 된다고 생각해. 그리고 이젠 오타니처럼 64가지를 하려고 만다라트도 작성했어. 지금은 하루에 40개쯤은 해내고 있는 것 같더라고. 물론 ADHD 같은 건 병의 영역이니까 나처럼 유사 ADHD가 아닌 선천적인 분들 같은 경우는 해당 안 될 수도 있는 얘기니까 내 얘기만 듣고 해볼까 하지 말고 제발 병원 좀 가봤으면 좋겠어. 아직도 정신과 가는 게 창피한 줄 아는 사람이 많더라고. 흔히 말하는 미친놈 같고, 뭐 이건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은 아니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음악, 예술, 예능 직업을 선택하신 분들은 어차피 미친놈이 맞잖아. 뭐 좋다고 엄마 아빠 말 안 듣고 내가 정하는 게 아닌 대중분들이 정해주셔야 선택할 수 있는 예술이란 직업을 선택해놓고 뭐 정상인은 아니지. 그러니까 창피하지 말고 그냥 감기 걸리면 병원 가듯이 가봤으면 좋겠어. 물론 난 감기 걸리면 병원 안 가긴 해. 남자라면 감기 따위 이딴 생각하면서 미친놈이지 뭐. 그러니까 정신과에 가본 거고. 오은영 선생님이 나온 유튜브를 봤는데 연예인은 도파민의 양이 너무 크게 왔다 갔다 해서 우울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직업이라고 하더라고. 공연하거나 앨범 내거나 등 성공 체험과 사랑을 받을 땐 도파민이 빵 올랐다가 평상시로 돌아오면 도파민이 공연만큼 안 나오니 이 역치가 너무 심하게 느껴지는 거지. 갑자기 또 인생이 시궁창 같고 그런 기분을 느낀다더라고. 뭐 나도 그런 이유로 재판 초기에 불안장애를 세게 겪었고, 가수, 연기자의 표준계약서를 보면 아티스트의 정신과 지원에 대한 의무가 있음이 명시돼 있어. 그래서 난 아티스트들에게 적극 권장하는 편이었는데 내가 병원 가봐 라고 하면 나를 미친놈으로 보내 하면서 또 사이가 멀어지게 되더라고. 그래서 함부로 말하기도 뭐하고 입장이 참 그래. 병원도 상담도 은근 비싸거든. 이걸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게 의무니 어딘가에 계약되어 있는 아티스트면 회사에 요청을 해서 경험이나 해보길 추천할게. 그리고 이 영상으로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 짧게 소개드리면, 저는 저같이 평범한 사람이 음악을 직업 삼는 방법들과 경험들을 소개하고 공유하는 채널을 운영하는 어쿠스틱 콜라보라는 팀으로 활동하던 김승재라고 합니다. 시청하시는 분들의 관심으로 명분을 주신다면 비단 저뿐만이 아닌 음악, 퍼스널 브랜딩, 사업에 관해 성공하신 인사이트 있는 분들을 모시고 대화를 나누고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어 나갈 수 있으니 시청하시는 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며 행복하게 음악하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